예, 위정이득. 정치를 갖다 덕으로서 한다는 거. 위정이득은 뭐 역사상의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이상 정치를 말한 것이고, 이것이 과연 실현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정이득은 뭐 정치에 있어서는 최고의 맹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왈 위정이득부터 대원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에 관한 이야기 앞에 계속했습니다. 효에 있어서 자아가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신 생란이라는 것도 효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안색을 갖다가 바로 하기가, 안색을 갖다가 바르게 차리기가 어려웁니다. 그래서 생란이라는 이 말, 그 맹자에 보면 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양구체, 입과 몸뚱이를 복양하는 것, 그건 의식주를 복양해 주는 게 양구체였죠. 그 다음 하나는 부모의 뜻을 복양해 주는 것. 그래서 양지, 뜻지자, 뜻을 복양해 주다 해가지고 양지가 있는데, 그래서 양지, 부모의 의식주를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보고 살피는 그 중요한 덕목으로서 생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생란. 그래가지고 앞에는 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논어 전편에서 공자 다음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분, 정말 매력 있는 분,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오늘 할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오여해로. 지금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여자 한번 했으니까, 여자는 엄청 쓰임새가 많죠. 쓰임새. 제 여자가 우리가 실사로 쓰이면 이건 뭡니까? 실사로 쓰이면은 누구에게 뭐뭐서 주다라는 거죠. 뭐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실사로서는 또 뭡니까? 이거 넘을 갖다 인정해주다, 허여하다 해가지고 넘을 갖다가 인정해주다. 이런 것이 동사로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런 주다, 인정해주다는 동사로 쓰기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떤 문장의 기능으로서는, 문장의 어떤 기능을 담당했을 때는 요는 항상 동반기구로 쓸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더불어 할 때, 이 더불어라는 말을 쓸 때 요걸 씁니다. 더불어. 그러니까 여쓰인 여기 요는 뜻이죠. 그래서 걔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동막계 누구와 더불어, 요는 내가 여해로 되니까 안해와 더불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더불어 뭐뭇을 하다라는 동반계를 나타낼 때 엄청 많이 씁니다. 동반계. 그 다음에 이게 동반계이지만 나와 더 영어로서 누구와 뭐뭐와 and 누구와, 이것도 동반계에 속하죠. 해가지고 딱 뭐뭐와 누구와 더불어 할 때 우리는 토가 정확한 토는 뭐뭐로인가요? 누구로 더불어 이래 되죠. 그럼 누구와라고 쓰일 때도 이것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할 때, 오여여로는 내가 아내와 더불어 있지만 오여군이라 이미 이자에 말열자 쓰면 요거는 뿐이다. 그럼 앞에 거는 해석하면 어찌 되겠나요? 오여군이라 요거는 요럴 때 와라고 해야 됩니다. 오여군이라 뭔 말입니까? 나와 군은 그대 군자죠. 나와 그대뿐이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오여군이라, 나와 너뿐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뭐뭐로 더불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뭐뭐와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요거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문장 끝에 오면은
문장 끝에 쓰이면은 기능을 담당하는 영어의 그 뭡니까? 의문문을 나타내는 거. 퀘스천 마크나 감탄 마크 요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쓰임새가 엄청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곧잘 요 하나도 잘 보시면은 이거 해석하는 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여 해로 나와 해는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내가 누구와 더불어라는 동방계우로 해석해야 될지 요걸 보시면 해석하는 보면은 관심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여 해로라는 토가 붙으면은 뭐뭐로라는 토가 딱 여 붙였잖아요. 동방계는 뭐뭐로 더불어 뭐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계의 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로라고. 뭐뭐로. 오여 해로 이러면 나는 아내와 내가 아내와 더불어 아내로 더불어 아내로라고 하는 토가 그 붙어 있기 때문에 로토가 딱 정해진 토입니다. 토 붙일 때. 읽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 예. 오여 해로 은종일에 예,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오여 해로 은종일에 예, 동방길 때는 더불어 자 위로 붙여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위로 붙여 있는 것이. 그래서 오여해로가 아니고 오여해로 은종일에 불이 여우르니 태이 성기사한데 역족이 발하나니 역족이 발하나니 해야는 불어로다 자왈 시기 소이하며 강기 소유하며 찰기 소아니면 인은 수제리요 예, 숨길 수자입니다. 그 다음 정말 뭐 유명한 말이네. 해석 안 해도 될 말이 한 게 나옵니다. 자왈 옹고이 지신이면 가이위 사의니라. 가이위사가 아니고 가이위 사의니라. 예.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자공이 문 군자한데 자왈 선행기연이요 이후 종진이라. 그 다음 뒤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부준이라. 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했습니다. 자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지고 공자님이 한 말입니다. 오여해로 더불어 여자 누구누구와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로 더불어. 그래 오여해로는 뭐 해석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더불어. 내가 해로 더불어. 해와 더불어 됐습니다. 해가 그 유명한 참 정말 공자님을 위시했고 지금도 저 한교 대성전에 가면은 뭐 때로 잔을 올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안희라는 분이죠. 안희입니다. 안희는 공자님보다 30살이 작습니다. 공자가 551년생이시니까 얘는 BC 521년에 생겼습니다. 521년. 공자님보다 30살이 적습니다. 이 논어 전편을 통해 가지고 말을 보면 감동적인 말이 곳곳에 있는데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자 중에서 자로 다음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고 또 그 말 자체가 보면은 지금까지도 명언 명구에 속하는 말들은 다 아내하고 관계된 말들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전에 보면은 엄청 뭐 30살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32살에 요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일찍 죽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32살에 요절을 했다고 할 때는 BC 490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32살입니다. 그래서 32세설이 있었습니다.
이 32서는 공자 가어하고 그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 와서는 이거는 32살 이거는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된 겁니다. 판명이. 실제 이 논어에도 보면은 아내가 죽은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두 분이나 나오죠.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아내가 죽어서 공자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하늘이 나를 망쳤다라고 하고 슬퍼하는 것이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 저 아버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저 아버지가 공자님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고 이래 했는데 집이 넉넉지 못해갖고 간까지는 만들었지만 늘과 각을 만들 여유가 없다. 그럼 어쩌면 좋겠느냐. 혹시 뭐 지금 공 선생님은 밖에 잘 다니시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타고 되던 그 술에 팔아가지고 각을 사가지고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이 그 보고 내 아들도 이 공자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공자님 아들은 공리입니다. 이걸 있잖아요. 공리고 자는 백어입니다. 백어. 이 백어가 아내가 죽기 이해 전에 전입니다. 백어는 어찌 됐냐 하면 공자님 20살 때 낳았거든요. 그런 게 어찌 됩니까? 얘는 BC 530년에 태어났습니다. 예. 뭡니까? 어찌 됐냐 하면 공리는 BC 532년에 태어났습니다. 530, 대략 20살을 하는데 532년에 태어나고 483년에 죽었습니다. 483년. 그래서 이건 50세입니다. 50세에 죽었습니다. 이 5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요 백어가 죽고 난 2년 뒤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 보면 내가 내 아들이 뭐 비록 똑똑하지 않고 그래 했지만은 내가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지금 내도 대부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출행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기에 최소한 아내는 공자의 아들 백어보다 뒤에 죽은 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상고해가지고 그 뒤에는 우찌랭이 하고 공자는 아내는 32살에 뭐 일찍 죽긴 일찍 죽었지만은 32살이 아니라 483년에서 2년 뒤인 481년에 죽었을 것이다. 481년에 죽으면은 32세가 아니라 42세가 딱 됩니다. 42세. 41세가 됩니다. 1이죠. 그래서 41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41세 때 죽은 것이 거의 지금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설. 그럼 41년이 뭐 그리 요절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공자님께서 자기의 학문의 대통은 아내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공자님보다 먼저 죽어버리니까 엄청 애통해한 것이죠. 애통. 왜? 공자님은 어찌 됩니까? 공자님은 551년에 태어나가지고 479년에 돌아갔으니까 81, 80, 79. 공자님 또 죽기 2년 전이죠. 아내가 공자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죽은 거예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저 아내가 있어가지고 장차 나의 학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있네요. 이 고모 갑작스레 죽고 나니까. 그 전에 아들이 죽어버렸지. 그 다음 아들이 아내가 있던 이에 있다 죽지. 사실 공자님은 70에 종심소욕이 불육으로 해도 70 넘고 나서 엄청 불행한 일로 많이 당했습니다. 안녕이 죽음과 동시에 자로도 이때 죽었습니다. 자로도. 그 평생을 따내가면서 호위병 역할을 했던 자로가 안녕이하고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자로는 죽을 때 윗나라의 그 정쟁이 휘말려가 죽어가지고 자로의 뭡니까? 자로의 살을 갖다가 백기가 젖을 담아가지고 젓갈로 담아가지고 공자한테 보냈죠. 그래서 뱅시한 공자님이 그 이후로 젓갈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의외로 30살에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지고 32살에 요절을 했다는 것이 옛날에도 많이 해자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공리보다 이틀 뒤에 공자님보다 2년 전에 481년 41세로 죽었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정설화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청요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아니 공자님이 평생 최고로 좋아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 딱 자식같이 생각했다고 그랬죠. 나는 아내를 자식같이, 그 상례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아내를 왜? 공자님은 아내의 상을 간수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문이 다른 제자들이 그리 훌륭해 놓으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래가지고 엄청 성대하게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자기는 공자님은 딱 자기 아들과 같이 간소하게 장사를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내는 평생에 나는 아내를 자식같이 여겼더니 너희들 때문에 아내를 자식같이 그렇게 장례 치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식같이 여겼다는 그 말 한마디에서도 공자님이 얼마나 아내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 하면은 요 말고도 제일 거상이 뭡니까? 한 그릇, 한 그릇의 밥, 한 대속거리의 밥과 한 그릇의 밥과 일단사와 일평, 한 표주박의 음료수로서 그것을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이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인불감 기호건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아내는 희한한 불객이라기. 아내는 평생 동안 그 즐거움을 고치려고 아니해. 그리 가난하게 사는 중에 느끼는 즐거움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아내 보면 딱 나오는 말이 안빈낙도죠. 안빈낙도는 공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빈낙도가 이 아내 때문에 나왔죠. 또 뭡니까? 극기복리 자기 자신의 사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라는 극기복리가 공자께서 아내한테 공식적으로 가르쳐준 내용 중에서 딱 이 논의에 실려 있는 게 그겁니다. 인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딱 공자님 극기복리 딱 넉자만 말했거든요. 극기복리. 자기 자신의 사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더 물었죠. 예로 돌아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비례물처럼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은 행동하지도 말아라. 그것을 말하는 예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를 두고 한 말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요 한마디가 공자가 안연희를 가르쳐준 이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가 평민이 성인되는 길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뒤로 극기복례는 육아에서는 정말 도의 길로 나가는 그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 난명의 신명사도에서도 극기복례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되죠. 그러니까 안빈낙도 극기복례 또 엄청 많이 쓰냐 뭡니까? 친구인 자공이가 안연희를 표현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쟤는 하나를 들으면 둘밖에 모르는다. 그래서 문일이 지혜하는데 안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다 했고 문일지식이란 말도 안연희 때문에 나오죠. 문일지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안연희과 관계되는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안해는 평생에 행동을 딱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천노입니다. 불천노 뭡니까? 이 다 예감 다 나오면 참 하기 어려울 때 뭡니까? 안에는 불천 옮길 천자 옮기는 거. 제가 분노 썩나온 것을 름한테를 옮기지 않아요.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썩난 것을 남한테 전가시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폭발되면 내가 썩이 나 있으면 세상이 다 썩난 것 같이 또 느끼는 게 보통 사람의 감정인데, 이 아내는 너무로 인하고 하나도 그 하나인 것을 너한테 옮기지도 아니할 뿐, 내 썩난 것을 너한테 옮기지 않아요. 너한테 옮기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분노를 소화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불천로. 이 불천로의 한마디로서 아내의 심성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개 더 있죠. 여기 뒤에 나오는 겁니까? 세상에 이게 적개가 있습니다. 적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성인이 가져야 할 기본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 100%가 아니고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구체임이, 성인의 몸뚱이는 가지고 있지만 조금 미약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장점은 안디당도 그런 다 있지만은 아내의 장점으로서 딱 이 두 개입니다. 불천로, 썩내는 것을 놈한테 옮기지 아니하는 것. 또 무엇을 두 번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감정. 잘못을, 허물을 두 번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러기가 쉽겠나요? 근데 이게 빈말 같으면 요 논에 왜 적혀 있겠습니까? 그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 공자님이 평생 좋아했던 제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 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이만 보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승전에 지금도 향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를 익히 알 수 있는 게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여해로, 더불어 여자 동방계획 앞으로 나오면 어디 나오도 다 이래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와 더불어? 내가 해와 더불어. 해지만은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본연자입니다. 자가 자연이었기 때문에 자자를 빼고 안해라 구기도 하고 안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안년이라고 합니다. 오여해로. 그렇고 안씨하고 공자의 집안하고는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 그래서 공자의 어머니도 뭡니까? 안씨죠. 아내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이고 가까이 있고 정말 그 보세요. 오여해로 아내 이름을 딱 불렀다 아닙니까? 친하고 가깝지 않으면 이름을 딱 부르지 않거든요. 오여해로. 내가 아내와 더불어 은종일에 뭡니까? 아내와 더불어 은하기를 종일토록 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내와 더불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말하는 것을 종일토록 하며 이 말입니다. 은을 종일하며 이 말입니다. 은종일에 해도 종일을 은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은종일에 전문법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래 가지고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하면 해서 되겠죠. 아내와 더불어서 이에 말을 하면서 날을 마쳤다. 날을 마친. 종일 날을 마치면 해가 지는 게 종일이죠. 해가 떨어지는 게 종일이니까요. 그래서 언지 이 종일 말열 이자가 한 개 생략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와 더불어 말하기를 종일토록 하며 종일토록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거 하루 내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는 이거 뭐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평생 옆에서 비서처럼 옆에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말을 은종일에 말하기를 종일토록 하며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노? 저거는 어떻노? 또 이거는 이래 해야 된다. 저거는 저래 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어째 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 다 했겠죠. 그럼 하루 동안 내 말을 함에 있어서 불이여우라. 어기지 아니함이 바보와 같아요. 뭘 어기지? 공자님이 이 말을 하는 그것을 두고 어기는 게 뭐일까요? 어기는 게. 대꾸하는 거겠죠. 대꾸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거겠죠. 그거 그렇지 않는데요. 이건 이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공자님이 말하는데 어기는 것에 속하겠죠. 종일토록 말을 하는데
어기지 아니하는 것이 바보와 같아. 뭐 어떤 걸까요? 그래 이 불이여우하는 이 우자가 세상에 워낙 유명해가지고 어리석을 우자는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어리석을 우자는 안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 안년이의 이 어리석을 우자 때문에 어리석을 우자는 엄청 역대 어른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호를 지을 때 우암이나 우옹이나 또 뭐 남명의 제자 중에서는 그분은 수구당이나 지킬 숫자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우자가 엄청 좋은 말로 변했습니다. 불이여우라 어기지 아니함이 이를 제기하나 토를 달거나 안 그러면 몰라서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보와 같아. 뭡니까? 바보와 같아. 한마디에서 열마디까지 모두 말만 하면 안에는 예 소리만 했다는 거죠. 그런다 해도 예, 이런다 해도 예. 그건 어쨌나 하고 예. 완전 이만 보면은 안에는 공자 앞에서 완전 100% 예스맨이었다. 이 말이죠. 예스맨. 상상을 해보고 불이여우를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자와 아내가 한 방에 앉아 있는데 종일토록 이야기하는 것이 불이여우라.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어기지 아니함이 바보와 같아. 어기지 않는 것은 무엇을은 위에 말씀 원자가 나오시니까 말이겠죠. 공자님이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이 또 바보와 같아. 바보와 같이 예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소리만.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있다 실선질 들고 오신 게 어떻겠나요? 진짜 알고 예 구는 건지 해보고 예 구는 건지 모르고도 예 구는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흔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알고 완전히 깨닫고 그러하는 건지 안 그러면 말한 걸 행해보고 그러하는 건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를 정도였겠죠. 제자들 중에 보면 자로는 공자한테 제일 반발 많이 한 사람은 자로입니다. 자로는 공자님도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6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는 막 화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의를 제기한 그런 것이 흔히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공자님 앞에서는 어기지 않는 것이 바보와 같아. 그래서 100% 예스맨입니다. 예 소리만 할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지 아니함이 바보와 같더니 그래서 공자님이 어찌 됐냐 하면 저하고 진짜 알고 예 구는가 모르고 예 구는가를 뒤에 한번 점검을 해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의 성기사한데 그래서 어찌 돼? 태의 이거는 뭡니까? 물러나서 이거는 물러난 게 뭡니까? 공자님이 물러난 게 알겠죠? 아내가 자리에 있다 물러나간 겁니다. 태의 성기사. 물러나가서 그러니까 태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서 직접 해석은 조금 어색합니다. 성기사 그 사적인 시간이죠. 그 사적인 시간을 딱 살펴봤단 말이죠.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 가지고 사적인 기사하는 사적인 건 뭡니까? 사는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것은 혼자 있을 때의 개인의 은행을 사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은행, 그게 사죠. 그래서 물러나 그 말을 하거나 배우는 공간에서 물러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물러나 그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행동을 살펴보니 이 말입니다. 사자가 조금 풀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사를 살펴보니 이 말이 아니고 그 사적인 은행 이 말이죠. 집이 아주 과연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앞에는 어른 앞에 있으니까 예의하다가 집이 돌아가면 혼자 있을 때는 지 맘대로 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물러나가 가지고 그
개인이 혼자서 사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살짝이 살펴보니까 어땠다? 역족이 또한 좋기서 역족이 족자 열대 족자는 만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충분히 또한 좋기 충분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러나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사적으로 하는 행동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나가가지고 그 사적으로 하는 그 사적인 생활을 살펴보니까 또한 좋기서 또한 좋기 뭘 하고 있었어요? 또한 좋기 발하고 있었어요. 또한 좋기 발하고 있었다 뭐인가요? 드러낼 발자예요. 또한 좋기 드러내고 있었어요. 무엇을 드러내? 배우거나 이전에 말하던 걸 그대로 말 속에 행동 속에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건 뭐 발명하다 어렵게 잘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말하거나 배웠던 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낼 발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 가지고 그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행동을 살펴보니까 또한 넉넉히 이전에 말한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 행동이나 말로 다 실천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또한 좋게 드러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말 공자님도 앞에서 예예 소리만 하니까 진짜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몰랐다가 딱 가서 보니까 100% 말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한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으니 이것만 보면은 뭡니까? 있으니 아내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아내는 어리석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썼고 뒤에서는 어리석지 않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어리석을 우자 두 개를 썼는데도 앞에 어리석게 여긴 것과 뒤에 어리석지 않다고 말한 것은 뭐 천냥지차죠. 천냥지차.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을 우자 두 개 때문에 어리석을 우자는 옛날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불이 여우가 됐다는 것은 뭐이겠나요? 뭐 이것은 학식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아마 공자님과 아내가 어떤 내면의 심성이 100% 일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눈빛만 보면 아는 정도, 이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공자님 앞에 있어서는 어찌된 불이 여우 어기지 아니함이 바보와 같았다라는 살면서 이룰 수 있는 분이나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는 것은 정말 사는데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눈에 띄어 보이지는 않지만은 불이 여우란 말이 또 논어에서 엄청 멋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제자는 그걸 듣고 당연히 환히 알아가지고 예의 소리만 할 수 있다면 그 사제지간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겠나요. 그래서 아내를 처음 말할 때 불이 여우란 말로 해가지고 아내를 불이 여우란 말 아무한테도 쓴 적이 없습니다. 엄청 아내를 갖다가 이거는 공자님이 아내를 갖다가 진짜 돋보이는 게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했고 아내의 이야기는 이 뒤로 가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 곳곳에 나옵니다. 논어 중에서도 공자를 최고 잘 아는 말을 쓴 사람도 아내입니다. 증자가 말할 때 공자가 만전에 증자야 삼아 내 돈은 이리간지니라 하니까 이리간지를 갖다가 말로 하니까 증자가 이리간지가 뭐냐고 물으니까 증자가 그거는 충서다. 말한 이것은 실제 공자님하고의 진정을 안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충서라고 말한 것은 이리간지라는 것을 증자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해석을 한 것. 그런데 안년이는 공자를 딱 두고 뒤에 성인의 영역을 말로 했죠. 성인의 영역.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이야기한 게 나옵니까?
공자님은 내가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억지를 끄고 가르쳐 줬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열심히 해가지고 당최 저 선생님이 얼마나 아는가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뚫으면 뚫을수록 더욱 경고하고 앞에 쳐다보면 앞에 있는 듯 하도 언제 뒤에 있고 하는 그 이야기 있었죠. 라고 하면서 성인의 경지를 가장 돋보이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노는 책을 보면서 가장 흥미진진한 두 분의 이야기, 공자님과 아내의 이야기가 앞으로 다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 자왈.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시기소유하며 청기소유하며 찰기소아니면 이런 수절이고 이런 수절이고 이건 누구하고 이야기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리 보기 때문에 얼마나 내 개인이 수양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도 보면은 이 내용이 전제가 된다면 사람들 누가 관심 있게 쳐다보나 대략 하면 되지 사람들 다 생각 안 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남의 눈을 의식 안 하거나 내가 좀 잘못해도 남들이 그거 다 할까 하고 넘어가기가 쉬울 것인데도 군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 말하기를 시기소야하며 볼시자는 탁 눈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가 앞에 보세요. 시기소유할 때 볼시자가 나오고 그 다음 간기소유했고 볼간자가 나오고 찰기소환했고 살필 찰자가 나오죠. 일단 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는 딱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양을 탁 보는 게 시고 그보다 조금 더 뜯어보는 것이 볼간자고 볼간자 관찰하다니까요. 볼간자고 볼간자보다 이것이 저것이 꼼꼼히 따져가 보는 게 살필 찰자고 해가지고 시각을 사용하는 것이 볼시, 볼간, 살필 찰이 있지만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정하고 어떤 사람의 하는 행위를 딱 보고 그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지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렇다는 거죠. 시기소유함이 그 기자는 불특정한 대명사죠. 그가 소위 시기소위 써있자는 여기서 특이하게 써있죠. 써있자는 하여 써로 쓰이는 아닌 거고 여 써있자는 뭐라고 갔습니까? 할위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할위자 주에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 그가 뭐 하는 바 그가 일단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봐라. 아버지 앞에서는 어찌하고 형 앞에서는 어찌하고 밖에 나와서는 어찌하는지 그 행동하는 바를 봐라. 그 행동하는 바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행동을 안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남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흔히 많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렇다더라 하면 거기 머리에 베껴가지고 인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딱 그가 행하는 바를 딱 살펴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강 어떤 사람인가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이 행동을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착한 사람 중에서도 그게 진짜 딱 겉으로 보는데 착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도 어찌 됩니까? 이게 일부러 행동은 그리 하고 속 신분은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가 행동하는 바를 딱 관찰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볼 것이며 또 이 간자는 좀 세밀하게 볼 간자입니다. 볼 간자입니다. 간기소유하며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가 뭐 하는 바 연유하는 바입니다. 말미암는 바. 저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연유로 저래 했을까? 그 행동을 하는 연유. 그 행동이 우러나는 마음. 뭐 때문에 하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연유를 관찰해 볼 것이며, 저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그 행동하는 어떤 연유를 행동하는데 연유가 되는 바를 연유가 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이전을 찾아가 오면은 정말 우리가 뜻밖의 알지도 못한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것은 옛날에 그 부모가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것을 뜻밖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로 하는 그 연유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그 연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연유가 말미암는 바를 갖다가 살펴볼 것이며 이까지는 뭡니까? 한 사람을 갖다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이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행동을 해도 행동 그 자체도 정확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일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까지도 막 판단해가지고 뭐 칭찬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시기소이 맨 앞에 그 하는 바를 딱 보는 것도 바로 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흔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연유한 바를 갖다가 살펴볼 것이며 그런데 또 그만 아니고 그 다음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찰기소환입니다. 그가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가 편안한 바를 뭡니까?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바를 살펴보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는 바, 안자가 어떤 것인가요? 안자가. 어떤 그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는 바, 그 편안하게 여기는 바가 뭐이겠나요? 편안하게 여기는 게 뭐이겠나요? 주에는 안자를 갖다가 즐기는 바를 했습니다. 이 즐기는 바 하면 조금 지금 이 해석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그 주에는 뭐라고 써놨나요? 아는 소랑자라 해놓고 소유수성이라 그는 행동이 말미암아 나오는 바의 마음이 비록 선하더라도 신지소락이 마음속에서 즐기는 바가 부재의시적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또한 거짓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안자는 락이라고 해석하기보다 편할 안자는 어쩌입니까?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살펴보라. 이거는 꿰뚫어 봐야 깊이 봐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편히 여기는 바가 뭡니까? 편히 여기는 바가 어찌 됩니까? 우리의 사체는 노동 안 하고 쉬는 것을 편히 여기는 거죠. 편히 여기는 바는 몸에 자연스럽게 붙은 걸 말합니다. 숨 쉬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왜? 누구나 편하게 숨 쉬는 건 누구나 편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것.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편안한 바는 타성에 습관에 젖었을 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좋은 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흔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흔히 있잖아요. 아무리 매너가 좋고 깔끔하고 타성에 젖어도 무의식적으로 해도 무의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나오는 어떤 어색한 행동,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안자는 그 편안히 여기에 즐겨하는 바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의식적인 어떤 행동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안자는 편안하게 타성에 젖어서 편안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찰기소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이것을 딱 살펴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어떤 수양이 얼마만큼 돼 있고 또 하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연유한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시자와 볼간자와 살필자자 세 개를 말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소유, 소안이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 무관심해가지고 보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공자님은 사람을 볼 때 이리 자기는 이리 봤다는 거겠죠.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지인지감이 사람을 보는 눈이 비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팽이 여기는 바, 팽이 이래가도 길가 가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휴지 하나 툭 버리는 것도, 후지 하나 줍는 것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줍는 것도, 그게 소환이거든요. 소환. 저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 타성에 젖거나 습관에 젖어가지고 팽이 여기가지고 자기는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왜 이 안자를 갖다 저기를 안자를 보지 않느냐 하면 그 다음이 그것을 본다면 이는 수제리요 사람이 은자가 어조사 은자는 문장 끝에 오면은 과거를 나타내는 요 마침표에 있지만은 뭡니까? 이게 문장 가운데 오면 어찌 하자가 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살펴보면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제자는 커스점 맞거든요.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숨길 수 있자에 목적은 없지요.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 어찌 자기의 본심을 본체를 이 말을 참모습이죠. 이를 보면 참모습이 눈에 한이 보인다고 공자님 한이 이래가지고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겠나요? 이것으로서 공자님의 어떤 지인지감, 사람을 판별하는 능력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볼시자와 볼간자와 살필 찰자를 통해서 하는 행동, 말미암는 그 마음, 또 타성이나 몸에 배인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핀이 여기는 것, 이 세 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숨기고 싶어도 못 숨긴다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 안 그러면 자기의 어떤 수양되는 어떤 경지 이런 게겠죠. 어찌 숨기겠는가? 그러면은 정말 수양을 통해서 선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선한 경지에 올라간 그것이 눈에 보일 것이고, 그것이 그것도 그러니까 눈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겠죠. 또 그것이 아무리 위행적으로 숨기려고 해도 자기의 진 모습에 어떤 것이 미흡한 것이면 다 드러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체는 사람이 남을 평가하는 남의 본 모습을 보는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반대로 남들이 이런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수양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겸해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엄청 어려운 말이고 2500년 전에 어떤 한 분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마치 쏙을 깨뜨려 보듯이 피부를 깨뜨려 보듯이 이렇게 보고 본다는 거 하면 조금 뜨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안 보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너무 잘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눈도 없으면서 평가는 엄청 하는 거죠. 저기 어떻더라 하면서 단편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었는데 진짜 사람을 보는 것이 이와 같이 볼시자와 볼간자와 살필 찰자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이 어찌 진면목을 숨기겠는가라는 공자님 말씀은 엄청 대단한 지인지감을 가지고 계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워낙 그 뒤에 하겠습니다. 이는 수제리요. 사람이 어찌 그 진면목을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사람이 어찌 그 본 모습을 숨길 수 있겠는가? 이는 수제리요. 숨길 수 있겠는가? 거듭 감탄 의문의 말을 두 번을 거듭했습니다. 이 두 번을 거듭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자기가 익히 잘하고 있거나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말이죠. 이것만 봐가지고 앞에 있는 세 마디 말은 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왈 옹고이 지시님행 가이위사가 아니고 가이위사의 니라 나와 있습니다.
워낙 옹고지신은 워낙 유명한 말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온자가 무슨 따뜻한 온자인데 뭐 있나요? 예, 익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온자는 그래서 온습이라는 말 쓰죠. 익힐 배울 습자 온습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렇지만 요 익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주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위에 보면 오는 심은 찾을 심자고 역자는 풀어낼 역자거든요. 심역은 탐구하여 연역해내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심자가 온자가 익힐 온자도 되고 궁구하다 어떤 것을 연구하다 궁구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궁구할 온자도 됩니다. 그럼 옹고의 지신 뭡니까? 옹고의 지신 어쨌든가요? 요는 뭐 우리 하는 옛날 것이죠. 옛날 것.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그럼요 말기를절 익히고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뭐요 옹고의 지신 뭐 말기를절 해고도 또 뭐 해서 빼고도 해석해야 됩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말열자를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면 뭐 이거에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옹고지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통상?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면 옛 것과 함께 어떤 일이 있으면 지나간 일을 익혀가지고 거기에서 느낀 경험한 것으로서 뭐 현재나 다가올 일을 안다. 통상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혹시 옹고지신 구면은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경험을 하거나 해석하는 게 뭐 달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옹고지신. 그래서 우리는 옹고지신은 말 뭐 흔히 최근은 역사에 가면 뭐 옛날 역사나 옛날에 어떤 기록들 이런 걸 보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게 그리밖에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나 현재나 그런 일과 유사한 것이 있을 때 마치 반민교사로 삼아가지고 새롭게 현재 일을 처리하거나 앞에 나갈 걸 알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옹고진신을 쓰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일 겁니다.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공자님 처음 말할 때 옹고의 지신이면 가위위사라는 것은 옹고지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의자는 마침표지만 주관적인 마침표라고 한 것이죠. 요서는 요걸 설명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옹고의 지시면 가위위사 옛것을 그걸 옛것이라는 것은 요것은 시간적으로 간 것만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지난 어떤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행위를 두고 말할 때 고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예전에 고한 것 고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예전에 익힌 것이냐 예전에 행했던 겁니다. 요서는 직접적으로 고라는 것은 예전에 익혔던 것, 배웠던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을 예전에 익혔던 것을 그래 온자죠. 예전에 자기가 익혔던 것을 궁구해가지고 부모한테 호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떨 때 이런 일은 이럽니다. 라고 이전에 한 게 익혔으면 그 예전에 익힌 것을 머릿속으로 궁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연구하여서 무엇을 알아? 연구하여서 이전에 느꼈던 그 인식보다 새로운 것을 알면 이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새로운 것을 안다면 이런 뜻으로 말로 한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되냐 하면 이 말은 딱 어찌 되냐 하면 옛날 요즘같이 그런 광범위한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학문을 하는 것을 두고 했던 이야기로서 한 말입니다. 학문을 할 적에
학문을 할 적에 너의 스승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스승이 되려면 어떤 것, 배운 것을 그대로 외우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 배운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궁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남들이 알아내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알아낼 정도가 되면은 너의 스승이 될 만하다. 너를 가르쳐 줄 사람이 될 만하다는 거죠. 될 만하다. 그래서 여기서 원옹고의 지시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가 아니고 공부를 할 적에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공부를 할 적에 예전에 익힌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답습하고 뱅글뱅글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 예전에 익힌 것을 연역하고 복습하고 연역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가지고 안다면은 남의 스승은 너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이와 같은 뜻이 되느냐 하면은, 왜 이와 같은 말이 했냐 하면, 요와 딱 유사한 말이 얘기에 나옵니다. 앞으로 보면 그 얘기하고 공자가는 얘기와 공자가를 읽어봐야 진짜 논의 진맛을 알 수 있습니다. 얘기는 예에 따른 기록이겠지만 어찌됐냐 하면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행했던, 논했던 예, 이런 것을 한나라 초기에 한나라 초기에 그 얘기라고 편성한 대시성을 가진 두 사람이 정리해 놓은 책이 얘기거든요. 요 말과 아주 흡사한 말이 요 말이 있습니다. 얘기 중에서, 편 중에서 보면, 얘기는 편이 진짜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얘기에 학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학기편이 있습니다. 얘기 학기편에 보면 요 말이 있습니다. 김문지학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옹고의 지신합이 가입이 사락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드렸냐 하면 김문지학은 부족 이위 부족이 위인 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고의 지신하면 스승이 될 수 있지만은 요는 뭡니까? 부족이 위인 사이는 남의 스승입니다. 남들의 스승이 되기에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요는 스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기고, 요는 어찌됩니까? 김문지학은 족기서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승사자가 똑같이 있어요. 스승사. 저기 교학이 상장이라는 할 때 가르칠 교자와 배울 학자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옛날에 익혔던 어떤 공부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나 개념을 알아내면은 너의 스승이 될 수 있지만은 뭐한 학문은 김문지학이 뭡니까? 기요는 딱 외우고만 있는 겁니다. 외울 기자입니다. 문자는 무슨 문자일 거예요? 문자. 요 문자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해석이 두 가지. 이 김문지학은 외워가지고 남이 물어올 때 대답만 딱 해주려고 하는 거. 딱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 요는 거죠. 이거는 그 글귀에 대한 것을 실제 본질에 들어가 보지 않는 거죠. 문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김문지학이 뭐냐고 물으면은 어떤 것을 기억해가지고 남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만 해주려는 학문. 이것이 김문지학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문자를 한 개 해석하는 것은 딱 기억했다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질문만 하려고 하는 공부. 이런 뜻도 됩니다. 문자에 대한 것은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거나 김문지학은
그 내용이나 본질, 그 글귀의 내용이나 본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우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너한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만 하는 것이 기문지학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하는 옹고의 지신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게냐, 뭐 유달리 많은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고 저렇고 하고 있지만은 그 대한 것에 한결 자기가 행동이나 실천하지 않는 것들. 그 너한테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학문을 기문지학이라고 합니다. 기문지학. 어떤 글귀를 딱 외우고 있다가 질문해 오는 것에 대답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면은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스승이 될 수 없다. 옹고지신은 지금은 엄청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맨 처음 이야기할 때는 학문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예전에 익혔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알 수 있어야만이 너무의 스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래 하고 나오는데 어디 가도 많이 나온 게 저게 붙어 있죠. 교학 상장이죠. 가르칠 교, 배울 학자, 서로 상자, 장, 긴장자, 발전하다는 뜻입니다. 경상도 허건수 교수님이 썼네요. 교학 상장이 뭔 뜻입니까? 교는 가르쳐 주는 거죠. 학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두 개가 서로 교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과 배우는 것, 가르쳐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서로 어찌 돼? 서로가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역할이나 배우는 역할 두 개로 서로가 서로 그것을 갖다가 잘 해야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교학 상장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요 옹고지신과 강된 기문지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학 상장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잠시. 요 얘기 학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얘기 학기편에. 아니, 분필이 작아가지고 그렇네. 글나도 글로 못 쓰는 데다가 이 얘기 학기 딱 처음 보면 요 말이 나옵니다. 옥은 어떻습니까? 옥은 옥불탁입니까? 옥불탁 어찌입니까? 옥불탁이면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딱 그 얘기 학기편에 나옵니다. 옥불탁이면 구설옥자죠. 구설도 있지만 그 구설도 다듬지, 쪼아서 다듬지를 아니하면은 아무리 원수 그대로 하고 어디 쓰나요? 그래서 불성기죠. 그 쓰이는 그릇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은 어찌 됩니까? 예, 이 옹고의 지시랑 아주 관계됩니다. 인불학이면 그럼 사람도 학이라는 거야. 학이라는 것은 옛것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기문지학을 말하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것은 나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치지 못한 것을 깨우치도록 하는 과정이 배운다. 그래서 인불학이면 어찌 됩니까? 인불학이면 이거는 인불학인 부지도입니다. 인불적인. 그래서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무엇을 몰라? 도로 갈 길을 알지 못한. 왜 배워? 배우는 거는 내가 길 가려고 하는 거야.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도를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해나면서 뭡니까? 그 다음 뒤에 나옵니다. 사오게 됩니다. 다 있는 겁니다. 수요 가효. 예, 수요 가효나 예.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불식이면 수요 가효나 예. 우지 외우고 계십니까? 불식이면 부지기미야. 네, 수유 가오나 불신 부지기미 하고 또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수유지도나. 수유지도나 예. 예.
수요 지도나 불악이면 예. 아 정말요 이 배울 학자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를 했고 또 공자님이 학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악이면 부지 예, 부지 기선냐 요 가지가 나옵니다. 요까 해놓은 거 뒤에 하겠습니다. 불탁이면 불성이 엄청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곤산의 옥도 그것을 갖다가 쪼지 않으면 쪼을 탁자 쪼지 않으냐 하면은 유용한 그릇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도 아무리 천성으로 태어날 때 순수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순수한 품성 중에서 자기의 어떤 덕을 쌓아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도를 알지 못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멋있는 말이죠. 수육가교 아름다울 가자 안주자 음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런 안주가 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 있더라도 수육가교와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반찬이 음식이 있더라도 뭐 하지 아니하면 먹어보지 않으면 그게 좋은지 아닌지 어찌할 겁니까? 맛을 알면 아무리 좋은 그런 음식이 있더라도 먹어보지 않냐하면 무엇을 알 수 없고 그 맛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좋다 사도 그러면 들어가면 모른다. 이것이 학의 과정입니다. 배울 학자라는 게 때려가지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나요? 수유가요나 불시 먹어보지 아니하면 그 맛을 알 수 없어요. 수유지도나 또 배워가지고 욕입니다. 비록 배워가지고 그 도가 그렇다는 걸 도를 알기는 하더라도 도를 안다고 해도 어찌 됩니까? 도를 안다고 해도 배하고 도를 자기가 안다고 해도 그 도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전의 선배에게 스승에게 배워보지 아니하면 이 도가 내가 한 도가 객관화되지 아니한 거죠.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나는 도를 안다 하지만은 주관적인 도는 온 세계에 다 비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도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걸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객관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기선이라 그 사람으로서 이 선인가 이 도가 선인지 악인가 절 낭떠러지로 가는 건지 팽탄한 길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도를 안다고 하지만은 배워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선한 줄을 알지 못한다. 옹고지신이 학문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고로 어찌 됩니까? 예, 학년후에 부족하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예. 저서 말한 교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열의 직원이라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지부족연후에 능자입니까? 자반. 지부정연후에 능자반이요. 지본연후. 네. 지원연후에 직원연후에 고맙습니다. 능자강이라. 야자로 쓰면 안 됩니까? 자강이 아니라.
그런데 여뭐 이선하고 있으나 예, 능 자강약이라 그 다음 문제 됩니다. 고로 왈 그 다음 적에 붙어 있는 글귀가 딱 넉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상장 야자 있습니다. 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고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배워본 연후에 그렇기 때문에 배워본 뭐냐 근대를 달아본 연후에 하고 똑같습니다. 배워본 그러한 뒤에야 무엇을 알 수 있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뭐고 가르쳐본 연후에 이거는 이렇더라 저거는 저렇더라 가르쳐본 연후에 어찌 돼? 가르쳐본 그러한 뒤에 무엇이 곤란한지 공공한지 이것을 내가 설명할 때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구나 하는 그 곤란함이죠. 곤란함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본 뒤에 학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지 고난한 것인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할 곤자죠. 그래서 가르쳐 본 뒤에 도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곤란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됩니까? 배우는 이는 지부족,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안 그러한 뒤에 능히 무엇을 하고 스스로 반성하다 뒤돌이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능히 스스로 반성할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 가지고 그 곤란한 것을 내가 가르침이 진짜 도를 전한 것인지 말을 하는지 그 곤란함을 안 그러한 뒤에야 능히 스스로 굳세게 자기를 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이는 스스로 학문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스스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곤란한 것, 부족한 걸 알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갖다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고로왈 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이는 서로 성장한다, 발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옹고의 지신은 지금 쓰는 엄청 넓은 의미의 그런 옹고지신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학문할 때의 이야기만은 써놓은 것이다.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전제를 하자면 여기 학기편하고 비교를 하자면 진짜 뭐 누구 보고 선생이고 누구 보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선생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끼리. 그러니까 공자님 한 말이 진짜 스승이 되려면은 옹고해가지고 지신까지를 해야 선생이 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옹고지신은 옛날 익힌 것을 되새기고 되새기가지고 그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를 갖다가 알아낼 정도가 돼야 스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러니까 요 본문에 있어서는 옹고지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승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하는 스승사자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이것이 붙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옹고지신 그 자체로 가지만 해서도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나요? 따뜻할 온자 이것이 익힐 온자 안 그러면 궁구할 온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왈 그때 뭐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그렇습니다. 군자에 대한 지금까지 군자에 대한 거 이야기 나왔습니다. 군자의 기본은 군자는 학문을 닦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학문을 닦아 무엇입니까? 학문을 닦아서 선한 본성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 이게 군자입니다. 학문을 닦아서 덕을 이룩한 사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군자 논에 보면은 가장 거슬린 게 군자 뭐 흔히 나오는 게 군자와 소인을 비교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어떤 뜻인가요? 그릇은 무엇입니까? 예, 그릇은 어떤 식이든 어찌됩니까? 그릇은 어떤 것이든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용도가. 컵은 컵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아무리 큰 것도 그릇이 한번 되고 나면 어찌됩니까? 그릇이 한번 되고 나면은 용도는 정해져 버리는 거죠. 용도. 진짜 엄청 어찌 이런 멋있는 말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군자는 용도가 정해진 그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담아도 어떤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밥그릇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그릇만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제사를 지낸다 복이나 무엇이나 다 담는 무엇을 담아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그릇은 정해진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죠. 군자는 용도가 딱 한 번 정해져 가지고 고정불변인 그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이 군자불기란 말이 아마 우리가 하면서 어떤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수양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경륜을 닦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마침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군자불기란 말로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노자는 그릇 기자에 대해서 노자는 뭔 말이 있습니까? 노자에는 큰 그릇은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래오래 늦게야 완성이 된다 라고 했는데 대기만성도 나쁜 말 전혀 아니죠. 큰 그릇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낼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오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하고 또 불기라는 말하고 느낌이 어떤가요? 불기 그릇이 아닌 그것은 정해진 것은 한 가지의 용도로 정해진 그릇이 이거죠. 한 가지의 용도로 정해진 그릇이 아니다. 어떤 일 무슨 일 집에서는 효도하는 자식에다가 안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는 자애로운 부모에다가 밖에 나오지고는 버스로서의 역할 어찌 사람 살아갈 때 사람은 한 몸뚱이이지만은 만나는 대상과 역할에 따라 가지고 한 일은 엄청 다양한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도 다 통할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한 사람의 덕에서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때의 모든 것을 100% 만날 때마다 다 알아서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성인이겠죠. 성인. 그 이해를 밝히는 성인이겠죠. 그 성인이 되면은 진짜 불기 정해진 한 가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군자 불기는 음미하고 할 거 아니에요. 군자 불기라는 것은 어찌냐 하면 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군자는 일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참 하면서 평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봤는가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자불기 옹고지신이나 군자불기나 이건 해석 안 해도 될 것인데 제가 사견을 조금 붙였습니다. 그 다음 자공이왈 자공이 문활 똑같은 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자. 공자님은 한 가지의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똑같이 이야기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에 대해서 물어도 인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게 이야기했고 효에 대해서 물어도 효도 그 사람에게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제일 공부를 하는 데 있었던 것은 예라는 것들, 또 군자라는 것들, 또 효라는 것들, 인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화제로서 많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문군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군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아내보다 한 살 적으면서 말은 아내 못지않게 잘했던 두 사람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요 자공과 아내가 뭐 최고일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기제자로서. 자공이 물었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군자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했습니까? 공자님이 자왈 선행기언이요 이우종진이라 했습니다. 그 군자가 뭐냐고 물은 겁니다. 아마 한창 군자는 어째야 된다고 서로 뭐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군자란 선행기언이요.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그 말을 먼저 행하고 그 말을 먼저 행하고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을 먼저 했게. 그 말이지만은 하고 싶은 말이겠죠. 나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그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이 말이죠. 하고 싶은 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하다라는 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행동으로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말이 이를 따라가는 것. 따라가면은 군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군자의 개념을 설명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군자라는 것은 아까와 같이 군자라는 것은 무엇을 익혀가지고 일 된다 이리 되면 군자에 관해 설명을 한 것일 건데 자공이 그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행동으로 하고 그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따라가면 군자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뭐 어떤 군자의 하나의 뭐 거석은 뭐 행동은 될 것 같아도 군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겠습니까? 자공이 자기는 나름대로 군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공이 앞에 엄청 유명한 말을 하였죠. 어쨌습니까? 빈이무첨 가난해도 아침함이 없고 부이무교 부자였어도 교만하시면 어쩌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빈이라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이호리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지 하니까 여절여차 절차탕마를 들매가지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아마 자공이 군자에 관해서 물었을 때 자기는 떳떳하게 군자의 길로 잘 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공이는 엄청 말을 잘하기도 하고 한데도 노는 전편을 보면 공자가 말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빠지거나 못한 멋있는 대답을 안 한 것이 없어요. 아내는 물어봐거나 뭐 하거나 맨날 예의하고 예스맨이고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공이한테 있어가지고 딱 조금 미흡한 게 있다면 무엇이었겠나요? 말이 조금 빨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극히 잘하기도 하고 현명하고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말이 조금 성급하게 빨리 튀어나오는 약점이 있어 놓으니까 그 약점을 선생님이 잡아주려고 이렇게 군자를 물었을 때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뒤에 나오는 선행기운하고 그럼 그 할 말이 있어도 그 할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그러고 나서 말을 뒤에 하고 이렇게 하면 모두 다 100% 군자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단 한 개 있는지밖에 모르죠. 그래서 요것으로 봐가지고 자공이 가지고 있는 자공이 모든 것은 군자로서 지칭하기에 흡족하지만 단지 이것 하나만은 싶어가지고 공자께서 그 자공이의 단점을 고쳐주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절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자기는 군자의 길을 간다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군자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군자의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느끼면서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딱 보고 있다. 공자님의 지인지감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찰기소왕, 타성에 젖은 본질을 깨뜨려 보면 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보다 그 말을 먼저 행하고 난 뒤에 말이 그 행동을 따라갈 정도가 되면
군자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말인데 이것은 자공이의 단점을 들어가지고 고쳐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자활 군자는 주의불비. 이 말도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자활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부준이라 되어 있습니다. 주자 있고 비자가 있습니다. 주는 두루주자고 비자는 뭡니까? 주자는 두루주자고 비자는 비교할 비자입니다. 주도 비도 다른 사람하고 다 잘 지내는 겁니다. 주는 두루주자지만 이는 다른 사람을 두루 포용하는 겁니다. 두루 포용하는. 그걸 두루 포용하는 이것도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면서 두루 포용하는 겁니다. 두루 포용하는 거.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되냐면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앞에 것은 다른 사람을 두루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어찌 되냐면 두루주자는 두루 포용하여 가지고 어찌 됩니까? 두루 포용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적으로 지내가지고 더 나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 팽당을 또르또르 그룹을 만드는 거죠. 팽당이는 그룹입니다. 자기 사적으로 지내가지고 사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팽당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위에 거는 두루 포용해 가지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공평하는 데서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나 비나 마음속에 너하고 잘 지낸다는 것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잘 지낸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군자는 주의불비. 군자는 어째? 군자는 두루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포용해 잘 지내지만은 군자는 다른 사람을 두루 포용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뭐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만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적으로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아니하고 반대로 소인은 사적으로 몇몇 사람하고는 잘 지내기는 하지만은 두루 남을 포용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논에 혼자와 소인을 말한 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비하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비하동이 뭔 말인가요? 주비하동. 주자는 두루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게고 비는 사적으로 지내서 팽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비하동지이라는 것, 주비하동지이나 주비하동지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비하동. 그래서 요거는 주비는 주의불비의 준말입니다. 하동은 뭔가요? 하동도 뒤에 가면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군자는 어찌 됩니까? 군자는 화이부동이죠. 군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란 말. 지금 요와 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화이부동은 뭡니까? 화는 온 모든 사람끼리 서로 화합해가지고 조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화기롭게 지내는 거예요. 동자는 니하고 내하고 똑같아야 돼. 딱 이 규칙 정해놓고 하는 이게 편당이죠. 그래서 군자는 화기롭게, 군자는 모든 사람과 화합하게 하지만은 똑같아. 니하고 내하고 같다는 거야. 딱 동일하게 되는지. 동일하게 되지는 아니하고 동일한 것은 니하고 내하고 그룹이다 해가지고 꼭 같이 행동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같게 되지는 아니하고 반대로 소인은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몇 분을 하지만 왜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소인은 같다라고 같게 지내기는 잘하지만은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비화동은 뭔 말인지 이유로 주비화동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비교할 때 엄청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주비하동은 주한 것은 군자, 주와 하하는 것은 군자고 비하고 동하는 것은 소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말할 때 주비하동지 판이나 이런 말을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사는 것. 그래서 이거는 글자 한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주가 어떤 것이고 비가 무엇인고라는 겁니다. 주가 어떤 것이고. 그렇지만 이 자체를 옛날 주자가 이 말을 말하면서 뭡니까? 뭐란 말로 했느냐 하면 유명한 말로 이걸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주비는 그럼 주자와 비자가 어디에 쓰잖아요. 주비는 뭡니까? 군자가 주하고 소인이 비한 이것은 상것. 서로 떨어진 것이 멀지 않아요. 뭡니까? 두 개 다 남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 개 다 남하고 잘 지낼 기본 마음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에 따라 차이 납니까?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공적이냐 사적인 차이.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주비는 상거가 불언이라 어찌 됩니까? 주하고 비한 것은 서로 떨어진 게 멀지 않냐. 이걸 하면 어찌 됩니까? 군자와 소인도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군자는 저 위에 있고 소인은 밑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군자와 소인도 내나 옆에 있는 것이죠. 사의 길로 가면은 소인이 되는 것이고 공의 길로 가면은 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비가 상거불인이라는 유명한 말을 주자가 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돌아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딱 군자라서 다 표가 나고 소인이라서 딱 표가 나고 하면 누가 소인 되고 싶을 겁니까? 그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주비화동이라는 것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말한 것이긴 하지만은 주자가 따라서 주비라는 것도 상거가 불어난 것이다. 그것은 제공. 어떤 것이 공한 것이냐, 어떤 것이 사한 것이냐, 공과 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돈은 아니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두루 남한으로 포용해가지고 잘 지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하게 누구를 지내면서 편당을 짓지 아니하고, 소인은 사적으로 지내는 사람끼리 편당을 짓기는 잘하지만은 두루 포용해가지고 잘 지내지는 아니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부주라는 이것은 뭐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두루 주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비교할 비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신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환?